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오늘 19대 마지막 본회의, 사실상 19대가 마지막 의정활동을 하는 그러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제서야 뒤늦게야 진실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정말 뭐라 할 수 없는 참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대 국회에 확실히 이런 진상규명과 대책이라든가 재발 방지 등 확실히 이어나갈 것을 또 촉구하는 그런 마음 의제를 섰고요. 무엇보다 철퇴를 가야 될 것은 여전히도 국민들 여론에 휘둘리고 임시방편으로 하루하루 이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아니라고도 무능하고 무책임한 환경부의 정말 형편없는 행전, 의식행위를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국정감사도 그렇고 또 2016년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피해 신청을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본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해왔기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을 위한다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면 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주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반복해왔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있었던 3차 피해 접수는 2014년 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2015년 초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마감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청자가 몰렸지만 2월부터 9월까지는 겨우 수십 명에 달할 정도로 피해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피해자 구제와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연말에 2015년 11월과 12월에 가습기 피해자 모임 회원분들과 또 환경보건 시민센터가 직접 전국을 수배하면서 이 가습기 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피해자 신청을 직접 민간에서 받았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랬더니 2개월 만에 600여 명의 신청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3차 피해 접수가 750명 결과적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2015년 말에 이렇게 몰렸기 때문에 아직도 전국적으로 피해 접수를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해서 저는 상임위장에서 2016년에도 4차 피해 신청을 받아라고 했고, 환경부는 전문가 검토 후에 추가 신청 받겠다라고 했지만 전문가 검토만 1년이 넘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사실상 4차 피해 신청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올 4월 국민적인 관심이 뜨겁자 전문가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런 아무 절차도 없이 다시 4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 시민센터가 3차 접수한 내용, 그리고 2016년 1월부터 4월 중에 우리 환경부가 더 이상의 피해자 신청을 받지 않을 때 우리 민간에서 꾸준히 피해자 신청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발표할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신청 방법이나 행정에 있어서 얼마나 안일했고 또 예산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피해자 구제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회피만 하려고, 책임 회피만 하려고 정말 건성건성 일을 해왔는지 환경부의 몇몇 조목조목 그 피해자 모임과 환경부 시민센터에서 지적도 해주실 겁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안성우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환경보건 시민센터 이문균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임 팀장님으로부터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3차 조사 내용, 그리고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정부가 피해자 신청을 안 받는 기간에 받았던 내용까지 모아서 오늘 발표 내용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이문규 팀장입니다. 19대 국회에
그날 이제 피해를 외면한 국회의원들이 많았었는데 장완영 의원님은 계속 그 피해자 모임과 피해자 대책 관련해서 꾸준히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거는 오늘 이제 저희가 발표하는 건데요. 오늘 이 기자회견 자리에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 숫자 오류 먼저 잠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4차 민간신고센터에 접수한 숫자고요. 표시에는 556으로 되어 있는데 566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차를 566으로 수정하면 밑에 생존 피해도 525가 되고요. 전체 합계가 1848명이 됩니다. 그래서 1848명 중에서 생존 환자가 1582, 사망이 266. 사망은 똑같은데요. 4차에서 생존 환자가 10명이 줄여서 해가지고 약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정정된 내용은 저희 환경보건 시민센터 홈페이지에 따로 좀 올려드려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환경부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피해 신고를 받고 2016년부터는 피해 신고를 받지 않아서 국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실하고 함께하고 저희 시민단체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민간 신고센터를 해서요. 지난 4월달까지 피해 신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4월달까지 피해 신고 받은 게 566건입니다. 그래서 566건 중에서 사망자는 41명이 피해 신고됐고요. 그게 오늘 566명의 양쪽으로 있는 거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사망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41명을 추가로 또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피해 신고를 받게 된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 피해 신고 마감이 이미 예정돼 있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피해 신고를 연장해라, 제한을 두지 말아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냥 고시에 나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결국은 2016년부터는 피해 신고를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에서 특히 환경보건 시민센터에 민원이 또는 피해 신고가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4월 25일까지 집계된 거고요. 환경부가 4월 25일인가 그쯤에 5월달부터 피해 신고를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이후부터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피해 신고를 지금 주무부처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데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대부분 다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피해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4월 20일경부터는 하루에 피해 신고가 500에서 1000건씩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한 100건씩은 들어오고 있고요. 100건씩 들어오는 거는 다 한국산업기술원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 확인되는 게 566명이지만 지금 피해 신고를 하는 분들은 저희가 확인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아마 결과적으로는 1차에서 3차까지가, 그러니까 1차가 530명이고 3차가 752명인데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지금 4차 피해 신고에 접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도 있지만 기술원에 지금 전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안 되는 이유는 피해 신고가 워낙에 폭주하기 때문에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서 피해 신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 신고는 저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4월달까지 받은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환경산업기술원님, 즉 환경부가 피해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는 지금에도 제대로 피해 신청도 못하도록 하루 종일 통화 중일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도 피해자 구제에 적극성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포함해서 어쨌든 현재 환경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는, 정부는, 그리고 검찰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님으로부터 규탄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습기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입니다. 오늘이 19대 국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아마 이제 이 자리에 장하나 의원님도 함께 서 계시는데, 저희들 피해자 모임에서는 가장 가까이 늘 현장에서 저희들과 함께 늘 서 있었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분들이 늘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늘 아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완주해 오시고, 모든 피해자분들이 장하나 의원님께 그러한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깊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그동안 요구하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습기 문제가 올해 들어서 그렇게 4년 동안 잠겨 있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동안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이 문제를 이렇게 끌어왔던 그런 힘들이,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드디어 이렇게 알려지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 문제, 가습기 살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발을 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믿겨질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전국에 지금 어느 피해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사실은 저희도 몰라요.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건 폐가 좀 다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도만 나와 있는 거일 뿐이지, 폐가 어느 정도 어떻게 아파 있는지, 다른데 또 얼마나 어디가 아픈지, 피해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주무부서가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죽하면 피해자분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환경단체와 함께 피해자 발굴을 찾아 나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최근까지 지금 환경부가 옥시에 문자나 그런 거 갖다 문자나 발송해주고 앉아있고, 환경성 질환하고 교통사고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게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사고인지 교통사고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국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무부서의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오히려 우리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피해자들의 문제에 오히려 적이 돼버리고 있는 현실이니까 피해자들의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이익을,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문제 가로막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고 있고 옥시 측 입장이나 대변하고 있고 그런 장관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거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한 발도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제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관을 좀 임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무총리실 TF 만든다고 하지만 2011년도에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꼬작한 게 당연히 의학 외품으로 지정됐어야 될 거, 그거 지정하는 거. 그리고 8월 31일 날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었다고 하면 즉각 시중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회수했어야 되잖아요. 그거 뒤늦게 했죠, 정부가. 그래서 국무총리 TF가 그거 한 거예요, 두 가지. 피해자들 측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다시 국무총리실에 뭐 만든다니까 저거 믿어도 돼?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면담 요구하면서 요구안에다가 국무총리도 못 믿으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요구했던 거예요. 괜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장관 경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눈에서 보고 겪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이런 발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일해주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고 오히려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그런 옆에 저런 장관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 모습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0대 국회 분발을 주문하고 정부가 더 나서서 일을 해주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엄두도 안 내는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는 여기에 있는 기자회견 내용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 낭독은 우리 안성우 님과 강창호 대표님 같이 반발 이렇게 낭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안성우라고 합니다. 환경부의 소극적인 피해 대처로 피해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5년 11월 11일 환경부는 2015년 말 신청 접수 마감을 발표하면서 조사 신청자가 11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2명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런데 2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48명이 피해 신청을 해 3차 조사 최종 751명으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10개월 동안 피해 신고 광고와 홍보에 수억 원을 들여 100여 명 피해 신청을 받았지만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1월과 12월 두 차례 전국 순회 피해자 찾기 캠페인과 항의행동 활동으로 600명이 넘는 피해 신고 성과를 냈다. 환경부는 2015년 연말이 갈수록 피해 신고는 증가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 신청을 마감했다. 국회와 피해자 모임, 환경단체가 여러 차례 피해 신고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듣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해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조차 못하게 막았다. 2016년 환경부는 공식적으로 피해 신고를 일체 받지 않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신고센터가 자체적으로 피해 상담과 피해 접수를 받았다. 환경부가 지난 4월 22일 여론의 비판에 못 이겨 피해 신청 계획을 발표해 민간신고센터로 오는 피해 신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안내하지만 피해자들은 3일간 전화를 해도 통화할 수 없다는 항의가 있었다. 전화 회선을 충분히 늘려 피해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6년 4차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던 환경부는 5월 중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웹사이트에는 이미 작년 말로 마감된 환경부 고시 제2015-145를 근거 법령으로 안내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검색하는 경우 신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가피모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상담을 한다. 온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당국의 행태에 분노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7. 114 안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경우도 한국산업기술원을 안내해주지 않는다. 일반 시민이 피해 신고하기까지는 여러 기관에 묻고 물어 겨우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다. 114 안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등록을 해 시민들이 쉽게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8. 현재 피해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을 못하는 환경이나 노년층은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전화로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접수하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친절하게 세부 신고 서류를 작성토록 안내해야 한다. 성면피해 구제법의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9. 가습기 살균제 참사 5년 동안 침묵에 분노가 일자 지자체들이 피해자 지원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말뿐인 지원보다 지자체가 직접 피해 접수를 받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10.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책임 회피와 피해자 대책을 외면한 소극적인 행정에서
피해자와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어저께 광역지자체 쪽에 한 분 만나서 공무원분들과 얘기를 했는데요. 각 시군구 이런 데에 피해자 찾기와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 하나만 내려오면 모든 시군 행정분들이 움직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광역 단위에서 강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오죽하면 단체장들이 개별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고 그거를 그렇게 맡겨야만 하는 건지 어제 또 그런 현실을 보면서요. 당장이라도 환경부는 지침 내려보내서 각 시군 단위에서 다 이 문제 피해자 찾기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검찰 수사도 왜 6년 만에 늑장 수사 착수가 이루어졌는지 많은 그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이 사건을 뒤에 내팽겨치고 있었던 이유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확인한 바 검찰은 첫째,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 선상에 올려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이제 2대 주요 그 재료 원재료인 CMIT, MIT 이 그 원료로 하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TV 상품들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도 없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의 수사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독극물에 안전하다, 아이들에게도 무해하다 이렇게 독극물의 과장 광고가 아닌 이거는 정말 그 살인행위 아니겠습니까? 독극물에 그렇게 붙여놓고 광고를 했는데도 그리고 버젓이 팔렸는데도 그 공정위에서는 그 과징금을 5,200만 원 그렇게 때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도 이 상황만 모면하면 국회도 정부도 손방망이 쳐버리나 어떤 그 국민을 향한 립서비스로 무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15일도 아니고 15주도 아니고 15개월도 아니고 장장 15년간 800만 개가 누적해서 팔린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피해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습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 이렇게 4인 간의 소송으로 어려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선뜻 나서고 이 어려운 싸움에 동참하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졌고 환경부도 지금처럼 임시방편, 언발의 오줌 누기 격의 이런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 규모도 추산도 하고 여기에 들어갈 행정력, 예산 등등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과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또 돌아옵니다. 전적으로 환경부 책임이 될 것이고요. 1차적으로 환경부 제대로 좀 일 좀 하라고 마지막 촉구를 드리고 검찰 수사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저는 피해자분들이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물질로 밝혀진 이후에 6년 동안 그 전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곁에서 정말 힘들게 지켜봐왔고 또 제 힘이 부족해서도 가슴이 아팠던 그런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피해자 모임 당사자분들 이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함께 일하면 이렇게 어렵게 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늘 적극적으로 피해자 모임과 소통하고 피해자 모임에서 114에 안내번호를 신청하라던가 회선을 늘려라 이런 아주 단순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우리 환경부가 부끄러워할 대목이고 환경부 장관이 마지막 그 상임위 때 좀 의외의 이런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들을 많이 놀래켰는데 오늘 이렇게 피해자 신청을 피해자 모임에서 직접 하는 이런 해프닝이 지금 대한민국 환경부의 현실이고 좀 겸허하고 좀
반성하는 태도로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 환경부를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리고 국회에도 지금 청문회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가 20대 때 많이 약속을 했고, 저는 최소한 그 국회에서의 원구성이 한 300일, 100일 가까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3당 체제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나 원구성이 지난 19대 때보다 결코 길면 길어지 짧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피해자 모임분들 이런 국회에서의 약속들, 정치권의 약속이 또 무산될까봐 걱정도 하시고 아니면 오히려 아예 기대도 안 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마음에 정말 의외다, 반전이다, 이런 모습을 20대 국회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원구성 마치자마자 특별법 논의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약속한 특조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빠르게 20대 가장 1순위 의정활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를 다뤄주시면 지금 이런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한 화학사고 때문에 분노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정말 그 역시도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주문을 저희 오늘 마지막 제가 출근을 했는데 그러한 주문을 20대 당선자 여야 할 거 없이 모든 당선자들에게 드리면서 제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것으로 마지막 기자회견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계속 지금처럼 날카로운 그런 감시의 눈초리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녕이 이러한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에서는 재발 방지 과연 의문입니다. 그러한 부탁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